네, RPM 29쪽에 170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범위에 대한 문제들이죠. 집합이 전부 범위로 주어져 있는데 이게 원소가 눈에 딱 보이게 뭐 1, 2, 3, 4, 5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들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범위에 관련된 문제는 수직선을 최대한 활용해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일단 수직선에 표현해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A집합은 우리가 저 2차 부등식을 풀면 1, 3의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사이값이니까요. 1부터 3까지. 자, x바 x는 1부터 3까지 요런 집합이고 B집합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합인지 모르겠고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 그랬으니까 A랑 B는 서로 소네요. 그죠?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A 합집합 B가 영역이 요만큼이에요. 자, 그럼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1은 포함을 했고요. 5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이 지금 A와 B의 합집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부터 3까지, 자, 1에서부터 3까지 요만큼을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 3초가 자 해가지고 여기 5 미만 여기까지의 범위를 B라는 집합이 딱 가져가 주면 그러면 A와 B는 교집합은 없으면서 합집합은 1 이상 5 미만 요거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딱 갈라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왔죠? B라는 집합의 범위는 B는 X바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네, 요런 집합인데요. 문제에서 제시한 요 부등식 있잖아요. 요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얘를 풀었을 때 이런 범위가 나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거였을 거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전개시켜서 A는 마이너스 8, B는 15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7.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직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네, 171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정식이죠. 방정식이니까 그냥 2, 3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인수분해하면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와 3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인데 A에서 B를 차집합을 시켰더니 3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A집합이고 이게 A집합이고 아이고 자, 요거 A집합, 요게 B집합인데 A집합의 원소 중에서 A 차집합 B 여기에 3이 들어갔으니 여기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죠. 다시 말하면 이 B라는 집합도 마이너스 2라는 원소를 갖는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요 녀석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요 방정식에다가 자 대입을 해주면은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돼가지고 a 값이 3 나오네요. 그쵸? a 값이 3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b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겼느냐? b라는 집합은 지금 x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 요 방정식의 해들의 집합이니까 이 5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자 마이너스 2 또는 5 네, 요런 집합이었네요. 그러면 B집합에 여기에 들어갈 원소는 5가 되겠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A 합집합 B는 딱 원소 3개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A 합집합 B는 마이너스 2, 3, 5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72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A 집합부터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x-1이 A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거 사이값이죠. 사이값. 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던 녀석이 자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사이로 들어가게 되고요. 1을 다 더해주시면 1 마이너스 A 그리고 1 플러스 A 자 요것이 A라는 집합의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B라는 집합은 3, 5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야 되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5가 될 텐데,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A 교집합 B를 했더니 A가 나왔다.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교집합을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나왔으면 그 나온 친구가 작은 친구거든요. 작은 놈이 나온 거죠. 작은 놈이 A니까 B가 큰 놈. A가 B에 포함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수직선 그리는 거예요. A의 범위가 요거고 B의 범위가 요거니까요. B의 범위가 바깥쪽에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B가 있고, 그 다음에 A는 그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자, 1-A부터 요렇게 생기는, 자, 1 플러스 A,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쏙 들어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수직선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과 1-A를 봤을 때, 자, 요런 상황이라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색칠이 안 돼 있고 여기도 색칠이 안 돼 있을 때, 똑같이 색칠이 안 돼 있을 때는 등호까지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럼 A가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런 범위 나왔고요. 이쪽도 보시면 요 놈이 왼쪽에 있고 요 놈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역시 둘 다 색칠 안 돼 있으니까 등호 붙어요. 그러면 이거 1 넘기면 이렇게 되네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A가 4 이하이기만 하면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고, 문제에서 양수라는 조건을 걸어줬기 때문에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정확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양수 A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주는 게 좋다. 네, 173번 문제입니다. 자, 우선 A집합부터 보면 A집합은 이쪽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래서 x-2의 제곱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이쪽이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x자리에 내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제곱을 시키는 순간 무조건 0 이상이 되잖아요. 결국 이 방정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늘 만족되는 절대부등식이죠. 그쵸? 뒤쪽에 나오겠지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A라는 집합은 뭐라고 보면 되냐? A라는 집합은 x바 x는 실수 전체,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이거 부등식 풀어주면은 x로 묶고 x-3이 0보다 큰 거니까요. 양 끝값이죠. 양 끝값. 그래서 B라는 집합은 x바 x는 0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자, 요렇게가 B라는 집합인데,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와 C를 합집합을 시켰더니 A가 나온대요. A는 아까 실수 전체였죠. 그러면 또 수직선 하나 쓱 그려가지고, 자, 지금 B라는 집합이 0과 3을 가지고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요게 지금 B거든요. 그죠? 요 부분이 B입니다. 자, 그런데 그 B라는 집합에다가 C라는 집합을 합집합을 시키면 실수 전체가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B가 갖고 있지 않은 요 사이 있잖아요. B가 갖고 있지 않은 요 사이의 부분을 C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쵸? 이 부분을 C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합집합 시켰을 때 실수 전체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0부터 3이라는 범위를 C가 반드시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또, 자, B랑 C의 교집합이 마이너스 1부터 0이랍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C라는 녀석은 이 부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갖고 있던 것 중에 이만큼,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것도 C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집합이 여기만 있다 그랬으니까 이쪽 편에는 겹치는 게 없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3까지 요만큼이 C라는 집합이 가져야 되는 범위구나. 정확하게 쓰자면, 자, C라는 녀석은 x바 x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라고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야 요것과 요것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요거
그 수직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범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을 거니까 전개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a 곱하기 b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1등 공식은 수직선이다. 그쵸? 수직선을 적극적으로 그려주세요. 네, 17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 보자마자 생각나는 공식이 있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a의 원소 더하기 b의 원소 빼기 교집합의 원소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요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의 원소가 8개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전체 집합 20개 중에 자, 바깥에 8개 있는 거니까요. A 합집합 B는 12개의 원소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내가 찾고 싶은 부분이죠. 이 부분이 내가 찾고 싶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A 교집합 B는 4개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넘겨보면은 요 안에 들어갈 숫자는 당연히 16이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6. 자, 17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요거를 딱 보자마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 번에 머리에 딱 들어오면은 그냥 끝나는 문제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면은 어려운 문제고요. 자, 근데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B가 있어요. 이렇게 B가 있어요. 그러면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이제 이 B를 제외한 바깥 부분인데 이 바깥 부분에 A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니까 결국 A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A를 요렇게 그려야죠. 요렇게. 그쵸? 네, 요렇게 그려줘야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 상황을 보니까 A랑 B는 교집합이 없네. 겹치는 게 없죠.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러죠? 서로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조건을 보자마자 A랑 B는 서로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A의 원소가 지금 6개 있는데 B의 원소가 몇 개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A와 B의 합집합이 10개래요. 그럼 여기에 당연히 4개가 있어야죠. 그쵸?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NA와 NB를 더한 것이 그대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NB는 4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네, 176번 문제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 원소가 30개고요. NA가 18입니다. 자, 근데 이제 A가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8이 몇 개 쪼개졌는지 잘 모르겠죠. 자, 근데 요걸 보니까 A 차집합 B의 원소가 5개래요. 그러면 여기에 원소가 5개 들어있구나. 이거 확실하네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부분의 원소는 A의 원소가 18개였으니까 여기에는 그럼 13개의 원소가 들어가면 될 거고 자, B 집합 전체 원소가 20개였는데 여기에 13개가 들어갔으니까 이 오른쪽 칸에는 7개의 원소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가 총 25개입니다. 그렇죠? A 합집합 B의 원소가 총 25개, 이렇게 25개 있으니까 전체 집합의 30개의 원소 중에 여기에 못 들어간 5개의 원소만 바깥에 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색칠한 부분이라는 게 결국 이 바깥 부분을 말하죠. 이 바깥 부분이니까 바깥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5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177번 문제입니다. 자, 177번 문제는 집합이 3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합 3개 있을 때는 뭐 요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리고 3개를 그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A랑 C라는 녀석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요 놈을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A랑 C는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소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A와 C는 떨어져 있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애를 B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놓고 출발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A가 11개, B가 10개라고 했는데 A 합집합 B가 16개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 듣죠? 16개는 11개랑 10개를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를 뺀 거일 텐데, 자, 계산해보면 A 교집합 B는 5개구나. 그러면 이 부분 A 교집합 B, 여기에 원소 5개 들어있어요. 근데 A라는 집합의 원소는 11개였으니까 여기가 5개면 여기는 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교집합 C. 자, 비교집합 C도 요거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B의 원소의 개수 10개, C는 7개인데 합집합이 12개죠. 자, 얘네들이 더하면 17개니까 5개가 빠졌네요. 그러면 여기도 5개가 있습니다. 그럼 B라는 집합의 원소가 10개였는데 여기 5개 있고 여기 5개 있으면 요 가운데 공간에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0개란 얘기고요. 자, C라는 집합은 원소가 7개 있었는데 여기가 5개니까 그럼 여기에 2개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다면, 자, 여기 보이는 숫자들만 더해주면 되죠. 18개네요. 18개가 이만큼 A, B, C의 합집합,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체 원소의 개수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